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부자 가문이라는 책입니다. 차철용 지음 랜덤하우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부자 DNA를 물려받은 1% 부자들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참 멀게만 느껴지는데요. 부자 가문이라고 하니까요, 정말 오르지 못할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자 가문의 창시자들은요, 축복받지 못한 환경을 탓하기보다는요, 스스로 일어서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남다른 행동과 안목으로 부를 쌓았고요, 후세에 정신적 유운이 잘 지켜지도록 보위 승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시스템이 잘 유지될 때 가문이 융성했고요, 잘 지켜지지 못했을 때 쇠퇴하거나 몰락했습니다. 부자 가문이란 호칭을 얻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1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부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해야만 합니다. 즉, 3대에 걸친 부의 축적과 유지 및 확장을 일군 가문들이 부자 가문으로 분류됩니다. 부자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첫째는 부의 규모가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이루어야 합니다. 둘째는요, 가문의 전통과 철학이 계승되고 있어야 하고요. 아무리 기업의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 기준에 맞지 않으면요, 부자 가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또 부자 가문이 구축한 보이 시스템은요, 크게 기술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으로 구분됩니다. 보이 기술 첫 번째 요소로는요, 위험 관리를 들 수 있습니다. 부가 축적되었을 때 사전에 재산을 증여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보이 누수를 막았습니다. 몰빵식 투자를 피하고요,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에 분산 투자를 했습니다. 보이 기술 두 번째 요소는요, 혁신 정신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부자 가문은요, 끊임없는 변화를 지향했는데요, 고정관념과 상투적인 습관에서 탈피하여 남들보다 멀리 보고 앞서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또 정신적인 면, 부의 마인드에는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신용을 지켜라입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고객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요, 사회적 평판을 좋게 유지하라입니다. 대접받고 싶으면요,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부자가 부자 가문이 되려면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2세 교육인데요. 2세에 대한 부자 교육을 잘 시킨 집안은요, 부자 가문이 되었고요. 그렇지 못한 부자는 당대에 끝나버렸습니다. 부자 가문은요, 자산의 상속보다 부를 관리하고 지켜내며 승계할 수 있는 부자 DNA를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부자 DNA는요, 부자들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으로 유구한 세월 속에서 가문을 유지하고 부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먼저 부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절박한 노력입니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성공 비결은요, 스스로 절박한 환경을 만들고 그에 따라 절박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가령, 나는 올해 10억 원을 벌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올해 딸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10억 원을 꼭 벌어야 한다고 스스로 궁박한 처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벼랑 끝에 세우고 독하게 밀어붙이는 독정이 되어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부자 DNA인데요. 누구에게나 각자 자기한테 맞는 그릇을 키우고 그 그릇을 갈고 닦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좋은 그릇을 만드는 부자 DNA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좋은 그릇이라야 재물을 많이 담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요, 오랫동안 보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돈은 억지로 잡으려 하면 할수록 달아나고 제때가 되어야 수중에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재물을 누릴 만한 그릇이 되어야 비로소 돈이 모인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좋은 그릇을 만든다는 것은요, 곧 부자 DNA를 갖추는 일입니다. 절박한 노력과 부자 DNA를 동시에 갖추고 있으면요, 지금은 부자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틀림없이 부자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잘 유지하고 관리해서 더 큰 부자가 될 것이고 또 자손에게 부자 DNA를 심어주고 대대로 부자로 살면서 훌륭한 가문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럼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음의 그릇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10가지 DNA가 있습니다. 1. 기대 이상의 이익을 주어라. 부자가 되려면요, 손님에게 기대 이상의 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인데요, 고객에게 어떻게 하면 기쁨과 이익을 줄 것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요, 멀리 봐야 합니다.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팔았다고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부자가 되려면요, 지속적으로 잘 팔아야 하고요. 그러려면 고객이 항상 이익을 보았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2. 보상을 바라지 마라. 부자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결코 헛된 노력은 없고요. 필요하지 않은 경험은 없습니다. 반드시 더 큰 보상을 한꺼번에 받을 것입니다. 3.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라. 인간은 자기가 생각한 그대로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요, 이루어지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념입니다. 신념은요, 일종의 마법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나는 이미 부자다. 라고 소리내어서 반복하면요,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뇌가 부자처럼 작동하기 시작하는데요. 부자 소리를 자주 듣게 되다 보면요, 부자의 안목으로 사물을 보고 부자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4. 목표를 적고 매일 보아라. 성공하려면요, 특히 인생의 교차로에서 방향, 꿈을 결정한 뒤에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요, 그것을 글로 적어야 합니다. 새해에 해맞이를 하면서 목표를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요, 진정 그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요, 수첩에 이루고 싶은 것들을 글로 써보아야 합니다. 수시로 꿈과 목표를 글로 적는 자만이 부와 성공을 움켜쥘 수 있습니다. 5. 세상이 풍요롭다고 생각하라. 세상은 풍요롭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나에게는 왜 재물이 안 올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세상은 모두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가져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나는 이미 부자입니다. 생각을 바꾸면요, 세상의 재물이 내게로 들어옵니다. 많이 구하면요, 많이 얻을 수 있고요. 적게 구하면요, 적게 얻을 수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6. 딴 주머니를 많이 차라. 부자는요, 쓸 돈을 미리 나눠 놓는데요. 용돈이나 생활비, 교육자금, 결혼자금, 주택자금, 노후자금 등 용도가 서로 다른 딴 주머니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기술과 돈을 관리하는 기술은요, 엄연히 다르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잘 벌어도 관리를 못하면요, 돈은 이상하리만큼 휘발유처럼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립니다. 미래의 딴 주머니를 많이 갖고 뚜벅뚜벅 걸어갈수록 부자가 되는 법입니다. 자신의 지출을 냉정히 분석하면요,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지출을 유보하고 미래에 투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자로 사는 길입니다. 7.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라. 부자는 감사에서부터 시작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기대 이상의 이익을 주는 것도요, 감사한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면요, 인상이 밝아져서 더 많은 인맥을 형성할 수 있고요, 그 인맥을 통해서 부자로 가는 길과 방법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8.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져라. 부자들은 책을 많이 읽고요, 자기 일과 관련한 공부도 많이 합니다. 자기 일을 적당히 하면서 부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행운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미소를 짓는 법인데요. 끝없는 지적 호기심은요, 사람을 열정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아이디어가 넘치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지름길은요, 독서입니다. 또한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기도 하고요. 9. 담담한 마음을 가져라. 부자들은 일이 잘 풀려도 크게 좋아하지 않고요. 반대로 어려움이 닥칠 때도 조급해하거나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또 부자들은요, 과장된 표현을 즐겨 하지 않습니다. 잘 되고 있을 때 기가 막히게 잘 되고 있다든지 어려울 때 엄청나게 힘들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오르막과 내리막의 연속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낙담할 필요가 없고요. 잘 나간다고 희낙락해서도 안 됩니다. 담담한 마음은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인생의 항로를 비춰주는 희망의 등대와도 같습니다. 담담한 마음은요, 달빛처럼 그윽한 여유를 갖게 해주고요. 때로는 햇빛처럼 뜨거운 열정도 갖게 해줍니다. 10. 재정적 멘토를 두어라. 부동산과 주식은 물론이고요. 다양한 대체 금융 상품의 특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열어놓고 있어야 합니다. 경륜과 경험이 풍부한 재정적 멘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확실히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습관이 운명을 바꾼다고 했듯이요. 나쁜 버릇은 빨리 고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버려야 할 부정 DNA 6가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6가지 나쁜 습관 첫 번째는요. 부자가 되려는 강한 의지가 없는 것인데요. 이를 나는 기필코 부자가 되겠다라고 바꿔야 합니다. 인간에게는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절약할 줄 모르는 습관인데요. 지갑에서 돈을 꺼낼 때마다 꼭 써야 할 돈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절로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일 것입니다. 절약은 단순히 아끼는 것이 아니라요, 절약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요, 버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을 뒤로 미루지 말고요, 당장 해야 합니다. 부자들은 뭔가를 저지르는 선수들인데요, 보통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든 뒤로 미루기 일쑤입니다. 뒤로 미루는 것이 습관화되면요, 인생 또한 그만큼 뒤로 밀리게 됩니다. 조금 이따 하자가 아니라요, 당장 하자로 생각의 기본 틀을 바꿔야 합니다. 인생의 성공은요, 다음 8자에 달려 있는데요, 할 수 있다, 당장 하자입니다. 네 번째는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한다면요, 긍정적인 단어만 사용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자서전을 보면요, 모두가 긍정적인 사고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머리뿐만 아니라요, 뼛속까지 긍정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긍정적인 게 아니라요, 무조건 긍정적입니다.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글쎄 잘 될까라고 말하면요, 인생이 실제로 모호해집니다. 반대로 힘들 것 같은 일도 잘할 수 있어 라고 입으로 말해버리면요, 우리 뇌는 그쪽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실제로 기적처럼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요, 불평과 짜증 섞인 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려면요, 이런 거칠고 부정적인 단어가 입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안 돼요, 몰라요, 귀찮아요, 글쎄요, 뭐뭐 때문에 라기보다는요,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덕분에 라고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말에는요,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말이 인생을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인생은 더도 덜도 아니라 내가 하는 말 그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사람과는 사귀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좋은 말만 골라서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빚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빚은요, 호랑이보다 무섭습니다. 나무 이목도 있고 기왕 할 것 조금 더 크게 하자면서 무리하게 빚을 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빚으로 하거나 하는 것은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데요. 탐욕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성공의 관건은요, 역시 자기 절제입니다. 지금의 손해가 나중에 이익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의 이익이 나중에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을 경우 때로는 손해도 감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순리의 범위 내에서 욕심을 내는 것은 좋지만요. 무리한 탐욕은요, 불행을 자초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요, 투자 기질을 향상하기 위해 고쳐야 할 5가지 습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고집이 너무 세다면요, 시장과 타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집착이 너무 강하다면요, 실적이 좋아도 하락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 자의식이 너무 강하다면요, 실수를 인정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귀가 너무 얇다면요, 누구나 아는 정보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 욕심이 너무 지나치다면요,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아라 라는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서 성공의 첫 번째 요소는요, 기본기가 얼마나 잘 닦여져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개인 투자가들의 결정적 패인도요, 기본기가 부족하다는 데 있는데요, 기본기가 없으면요, 아무리 오래 해도 안정된 수익을 내기가 힘이 듭니다. 주식 투자는요, 90세가 되어도 할 수 있는데요,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본기를 익힌 후에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주식 관련 책을 많이 읽어야 하고요. 여윳돈으로만 해야 하고요. 6개월 모의 투자를 꼭 해야 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꼭 지켜야 하고요. 장기로 투자하되 방치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기본을 지키기 힘들다면요. 간접 투자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식 투자의 황금 룰이 있는데요. 먼저 투자 일지를 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수익 목표를 정하고요. 통장을 관리하고요. 분산 투자를 하고요. 유혹을 회피해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추세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또 부를 지키는 리스크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하는데요. 절대로 보증 서지 말아야 하고요. 돈 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기획 부동산에 속지 말아야 하고요. 빚내서 주식 투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자를 많이 준다면요.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도박이나 마약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요. 사기성 투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선수금이나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면요.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걸려오는 전화에 응대하지 말아야 하고요. 또 상황을 맹신하거나 과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 모르는 것에 투자하지 말아야 하고요. 큰 자산을 직접 굴리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만하지 말아야 하고요.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행복한 부자로 살기 위해서, 부자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존경받는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